CSS 레이아웃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뷰포트와 관련해서 박스를 레이아웃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지 실무에서 디자이너가 작업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여러분들의 코드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CSS는 대표적으로 레이아웃 테크닉이 플로팅, 포지셔닝, 플렉스박스, 그리드라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국내 실무에서는 플로팅과 포지셔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레이아웃 테크닉인 플렉스박스나 그리드를 공부해보시면 차후 실무에 반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ML이 그리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적인 레이아웃 흐름이라고 Normal Layout Flow 또는 Normal Flow,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HTML이 마크업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흐름 방식입니다. 마크업을 보게 되면 H1 요소 다음에 P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아웃 흐름대로 제목이 나오고 아래 단락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HTML 문서를 해석한 웹브라우저가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플로팅 레이아웃은 플롯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고요. 이 플롯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부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부유시키는 레이아웃 기법이 플롯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박스와 아래에 있는 박스는 둘 다 블럭이기 때문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쌓이는 흐름을 나란히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플롯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지의 텍스트를 둘러싸게 만들려는 목표로 처음 나온 것이 이 플로팅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왼쪽 또는 오른쪽에 부유를 시킨 다음에 텍스트를 둘러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레프트 또는 오른쪽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로트가 기본 값이 none입니다. 모든 HTML 요소는 플롯 값이 기본이 none이에요. 해당 H3 요소의 플롯 속성을 보게 되면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H3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섹션 엘리먼트도, 아티클 엘리먼트도, 단락 엘리먼트도, 바디 엘리먼트도 모두 플롯 none입니다. 기본 값이. 그래서 플롯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주실 수가 있게 돼요. 제목 요소한테 플롯을 줘보게 된다면 플롯 left라고 주게 되면 제목 요소가 플롯이 적용됐을 때 텍스트가 제목을 둘러싸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플롯을 이와 같은 방법의 목표로만 사용하진 않고 이 매거진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멀티 컬럼 디자인이 사용됩니다. 단위 1개인 페이지, 단위 3개인 페이지, 그리고 단위 2개인 페이지가 있죠. 2컬럼, 3컬럼, 1컬럼 이와 같은 형태로 컬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팅 레이아웃을 사용하시게 되면 컬럼 레이아웃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2컬럼, 3컬럼, 4컬럼 이렇게 컬럼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드를 보게 되면 float left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고 width 값을 설정해주게 되면은 부유가 돼서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 결과를 2, 3, 4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균등 분할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균등하지 않은 형태의 분할도 가능하다.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실 때 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플로팅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팅 레이아웃 실습을 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 파일에 가서요.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아웃 실습 파트의 섹션 요소에 히든 속성을 제거해 주시게 되면 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레이아웃 실습 예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박스 그룹이라는 클래스 내부에 박스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is blue, yellow, green 이라는 형태로 식별을 해놨습니다. 박스 그룹한테 보더를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박스 요소는 width와 height가 140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각각 블루, 옐로우, 그리드에 대한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요소 중에 is 블루 요소에다가 float left 왼쪽으로 부여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죠. 결과를 확인하니까 박스가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죠? 왼쪽으로 부여가 된 건데요. width 값을 200픽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 옐로우 박스를 똑같이 float left 부여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 박스 옆에 옐로우 박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린 박스를 float left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란히 배치가 되죠. 이제 특징이 있는데 부모 요소는 부유된 자식 요소들을 감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레이아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목 요소가 현재 높이가 없어요. 하이트가 0인 걸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 그룹의 가상 요소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부모 요소는
플롯이 적용된 자식 요소만 포함할 경우에 부모 요소는 높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블록박스를 공부할 때 자식이 없다고 인식하면 높이가 0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의 뒤쪽에다가 클리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실습을 해보게 되면 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디비전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내려와서 클리어 속성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클리어는 플롯을 해제해 줍니다. 지금 다 왼쪽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어 레프트라고 쓰게 되면 해제가 돼서 부모가 자식 요소들을 모두 감싼 높이를 가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블루 요소를 플로트 라이트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 박스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형태가 될 텐데요. 페이지 로드에 보게 되면 블루 박스는 오른쪽, 그리고 노란색 박스나 그린 박스는 왼쪽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옐로우를 라이트로 주게 되면 파란색 박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가 이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옆으로 이동합니다. 왜냐면 마크업한 순서대로 나란히 배치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 로드에 보게 되면은 파란색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녹색도 오른쪽으로 부유를 시켜보게 되면 부유되는 게 보이면서 파란색, 노란색, 녹색 마크업한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블루, 옐로우, 그린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또 특징이 나오죠. 아까는 부모가 자식을 감쌌는데 이번엔 감싸지 못하고 있다. 왜냐? 다 오른쪽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클리어 값이 레프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right라는 값을 주셔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보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감싼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매번 작업을 하다 보면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그때마다 클리어 값을 바꿔주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CSS의 클리어 속성은 left나 right 양쪽을 모두 해제할 수 있는 bot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both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left든 right든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없이 모두 해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플롯을 해제했기 때문에 부모 요소는 자식 요소를 감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번 레이아웃 디자인할 때마다 무의미하게 클리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다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로트가 적용됐을 때 부모는 플롯만 적용된 자식만 가져서는 높이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플롯을 해제할 수 있는 클리어라는 속성을 가진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부모 요소는 그 자식 요소들의 높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무의미하게 디비전 클리어라는 걸 넣는 것은 좋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걸 디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단락 요소라고 바꿔봅시다. 자, 그럼 단락 요소가 들어왔고요. 더미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20음절 정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색상 값을 해제를 하고 박스 요소에다가 마진형을 줘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진 값을 주게 되면 3개의 단락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단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형태로 클리어라는 걸 사용한 것은 올바른 형태의 마크업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레이아웃을 목적으로 클리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기억나시죠? 넘쳐난 자식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라는 속성 말이죠. 바로 overflow였었죠. overflow auto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쳐나게 되면 이처럼 스크롤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 기억나시죠? overflow auto를 집어넣게 되니까 디비전 클래스 클리어가 없어도 감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석 처리를 해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못 감싸요. 그래서 아래 레이아웃이 망가지는데 overflow auto를 주게 되면 넘쳐나는 자식들의 흐름을 부모가 스크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overflow auto로 하게 되면 감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스크롤 생기지 않게 뭐 할 수 있을까요? 히든이라는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자식 요소의 높이만큼을 감싼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크롤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식들이 가진 높이를 모두 인식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기 있는 하이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트 140을 지워버리게 되면 자식들이 가진 높이를 부모가 모두 감싸게 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 또는 오토라는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모가 플롯된 자식을 감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권장하진 않고요. 권장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정석적으로 클리어를 통해서 자식들의 높이를 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해서 클리어를 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가상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그룹 뒤에다가 clearfix라는 클래스를 줘보도록 하고요. 밑에 쪽에다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clearfix 클래스에 after라고 주게 되고 컨텐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after content라고 써보도록 하죠.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해보게 되면 뒤에 after content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컨텐츠 뒤에 들어오는 가상 컨텐츠가 되는 거죠. 가상 컨텐츠를 display 값으로 블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after content는 블록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clear both 하게 되면은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clear both 설정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visibility hidd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ibility라는 속성은 처음 볼 텐데 visibility는 이제 보는 걸 얘기하죠. visible이 기본값이고 hidden은 감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after 요소 가진 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height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봅니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높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다시 결과를 보게 되면 박스 그룹 내에 있는 after는 높이가 0이 되었고 눈에 표시가 되지 않고 클리어 보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부유된 자식들을 부모가 모두 감쌀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클리어 픽스 방식인데요. visibility hidden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이가 0일지라도 컨텐츠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트 0을 주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높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컨텐츠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꿔서 이 컨텐츠는 읽어줄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 값을 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컨텐츠 값을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visibility hidden과 height 0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드를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잘 깔끔하게 after 컨텐츠를 사용해서 부모가 플로트된 대상을 모두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clearfix라는 클래스를 사용한 부모 요소로 하여금 플롯된 자식 요소들을 감싸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모 요소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사용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게 되고요. 의미적으로 명확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가상 요소를 사용한 빈 컨텐츠의 클리어 보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플롯을 해제하는 방식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거진 디자인을 플로트를 사용해서 적용해보는 학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첨부된 파일 중에 Corazon Salvage라는 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매거진 CSS 파일을 사용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finish 파일이 연결되어 있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의 그룹과 그리고 단락 내용이 있는데 이 C 부분이 잡지에 사용되는 드롭 캡이라는 디자인입니다. 이 C라는 부분에 플로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플로트로 부유시켜 주게 되고요. 이 C라고 하는 텍스트를 갖다가 부유를 시켜서 드롭 캡 디자인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실습해 볼 건데요. 정리하면 매거진 스타일의 디자인을 웹 기술을 사용해서 웹브라우저에 그려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플로트만 가지고도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적용해 볼 건데요. 하나하나 다 구현을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begin 파일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제목 그룹과 그리고 단락이 있는데요. 이 단락 중에 첫 번째 글자 first letter가 되겠죠. 가상 요소 first letter를 사용해서 드롭 캡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을 바꿔주실 건 없고요. 사이드 레이아웃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레이아웃은 위에 있는 그룹과 아래에 있는 그룹을 둘 다 클래스를 적용해서 플롯을 적용하기 위한 목표로 사이드 레이아웃을 줬고요. 이 헤드라인은 위에 있는 게 헤드라인이고 아래에 있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드롭 캡이라는 단락, 첫 번째 단락에 드롭 캡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 단락이죠. 이 단락의 드롭 캡 디자인으로 첫 번째 글자만 디자인을 적용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CSS 파일을 볼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플롯을 적용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거진이라고 하는 디비전 그룹이 있죠. 이 디비전 안쪽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토끼형 타입을 사용해서 이미지 폴더에 있는 땅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No repeat
라고 써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이 위치에 이동이 되죠. 내 하단 부분에 이와 같은 형태로 공백이 보이는데 이미지가 실제 잘린 형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라이트 방향의 바텀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바텀 위치로 이미지가 이동이 되겠죠. 자, 이미지 작업은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이드 레이아웃은 이 두 개의 박스입니다. 사이드 레이아웃 박스를 플로트를 적용을 시켜서 왼쪽으로 나란히 부유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박스가 부유가 되겠죠. 헤드라인의 높이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200만큼 더해주겠습니다. 315로.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이 높이로 이동이 되겠죠. 패딩 값을 이동시켰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is 컨텐트 영역이 있습니다. 컨텐트 영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is 컨텐트 영역의 높이를 90만큼 더해주겠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높이를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이 값은 이미 디자인을 하면서 잡아놓은 수치값인 거예요. 정해진 값이 아니고 찾는 값입니다. 시각 디자인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값이고 그 값을 코드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is content의 dropCap이라는 부분이 있죠. dropCap이라는 클래스는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 요소에 패딩 레프트 200픽셀을 적용해 보게 되면 페이지 로드를 했을 때 첫 번째 단락 부분만 200픽셀만큼 움푹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첫 번째 글자인 C를 플로트로 배치를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is content drop cap에 first letter 요소가 있죠. 폰트 사이즈 값을 500픽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500을 설정하게 되면 이 첫 글자만 글씨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롯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라인 하이트를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 즉 행간을 0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 밑으로 텍스트가 붙게 되고요. 플로트 레프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플롯을 부여하게 되면 나란히 부유가 되는 건데 패딩 값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즉 C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 0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만큼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패딩 레프트를 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라는 부분만 옮겨주면 되겠죠. 마진 레프트 값을 설정해주게 되고 페이지 로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가 되겠죠. 코드를 정리해주게 되면 플러스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레이어 속성인 마진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폰트 속성을 아래로 내려서 정렬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페이지를 보게 되면 초반에 여러분이 보셨던 제목 그룹에 있는 헤드라인과 컨텐츠가 있는 단락 그룹 그리고 첫 번째 글자를 부유시키는 방법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부유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C라는 텍스트 대신에 5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숫자 5가 첫 글자로 들어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숫자 5가 변경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 단락이 겹치는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is content 내부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nth of type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을 찾아서 padding left 값을 동일한 200픽셀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텍스트가 감싸진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처럼 컨텐츠 전체에다가 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 패딩 레프트 200픽셀을 is 컨텐츠 내부에 있는 모든 단락에 주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 글자인 드롭캡 디자인을 마진 탑을 50픽셀만큼 내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내려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처럼 디자인을 유격적으로 변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좀 더 벌리고자 한다면 패딩 레프트 200 대신에 140을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더 변경을 줄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배운 플로트를 사용하게 되면 잡지와 같은 유형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셔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해 보도록 하시고요. 구현해 보고 싶은 디자인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